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어음의 할인입니다. 할인. 중요한 건 할인 이러면 안 돼요. 할인 이러면 안 돼. 진짜 옛날 사람들은 할인이라고 많이 했어요. 요즘 이런 사람 없겠지. 할인입니다. 어음의 할인. 할인이 뭐지? 디스카운트 할인. 할인이 뭐죠? 할인이 뭐지? 이게 문제가 그거잖아요. 할인이 뭐냐, 뭐다냐. 아니 그냥 할인도 아니고 어음의 할인인데 이게 뭔 뜻이지? 이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어음 할인이 뭐냐 한번 개념 알아볼까요? 자, 일단 내가 어음을 가지고 있었어. 받을 어음이라는 얘기는 내가 누구한테 말 그대로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인데 예를 들어 만기일이 즉 만기일은 받을 날짜잖아요. 받을 날짜인데 만기일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X1년 예를 들어서 8월 30일이야. 8월 30일이 만기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이 지금 6월 1일이에요. 오늘이 6월 1일인데 중요한 건 돈이 급해. 만기일은 8월 말인데 오늘이 6월 1일인데 지금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나예요. 이 사람이 아이고 눈 어디 갔니? 이런 사이버틱이야. 사이버틱이죠. 저예요. 제가 돈이 급해. 그럼 어떻게 하냐? 은행으로 갑니다. 이 단위가 어딘지? 물론 어디야? 은행으로 갑니다. 뱅크야, 뱅크. 은행입니다. 은행으로 찾아가 6월 1일 날 은행 찾아가서 어음을 양도합니다. 자, 사실은 8월 달에 받을 어음 이거 100억 원짜리예요. 100억 원짜리. 단위가 억이에요. 100억 원짜리인데 이 어음을 양도할 테니 8월 달 만기지만 8월 31일까지 넘어가 8월 30일인데 오늘 6월 1일 거의 2달 6, 7, 8 3달 남았네. 3달이나 남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만기일 전이라는 거죠. 아직 만기일 되려면 3달이 남았단 말이에요. 3달이 남았는데 만기일 전에 어음을 양도하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금을 융통합니다. 이 과정을 바로 어음을 할인한다 그래요. 이 과정, 만기일 전에 어음을 은행에 양도하고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자체를 뭐라고 한다? 그게 바로 할인입니다. 이게 할인이에요. 물건값을 깎고 막 이게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어음, 보유하고 있던 어음,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만기일 전에 돈이 필요해서 돈이 급해서 직원들 월급이 밀리게 생겼어 안 되겠다 어음을 은행에다 양도해 버리고 자금을 융통한다는 거 돈을 조달하는 거지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물론 이 100억 원짜리 줬는데 100억을 다 받으려고 하면 도둑놈 심보적이죠. 자그마치 만기일이 석 달씩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수료 떼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기에 받을 금액에서 수수료를 떼고 감사합니다 수수료 떼고 그리고 이자도 떼야 돼. 쉽게 얘기하면 세 달을 앞질러서 돈을 땡겨 쓰는 거잖아요. 만기가 아직 멀었는데 미리 돈 땡겨 쓰는 거야. 그 만기 저기 훨씬 전에 돈 땡겼으니까 나는 그만큼 돈이 일찍 조달돼서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은행한테 이자 줘야 돼. 이렇게 할인을 하면서 떼는 수수료와 이자를 전문 용어로 할인료라고 합니다. 할인료라고 해요. 그래서 할인료를 떼고 돈을 받으면 분계는 요렇게 됩니다. 아까 차변에 있던 받으러움이 대변으로 가서 없어집니다. 차변에 있던 받으러움이 대변으로 가서 쭉 없어집니다. 그리고 할인료 뗀다 그랬죠. 그때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걸 전문용어로 매각거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매각거래만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건 뭐가 있나 궁금해하지도 않아도 돼요. 원래는 뭐 차입거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어쨌든 이 기업회계 기준이 인정한 이 매각거래 하나만 나옵니다. 즉 받으러움을 은행에 넘겨주는 순간 대변으로 받으러움을 그냥 없애주고 매각한 것처럼 없애주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할인율을 계산하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전산에게는 그런 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어음 만기에 받을 금액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 삼아 적어 드리는 거예요. 곱하기 이자율은 문제로 주어지겠죠. 곱하기 1년 365일 또는 문제에 따라서는 366일도 있지만 할인일 그리고 이건 할인일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할인일수는 앞으로 만기까지 남은 기간 있잖아요. 석 달이면 석 달. 남은 기간 있잖아요. 남은 기간. 요 할인일수는 남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은 기간 동안 땡겨 쓰는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땡겨 쓰는 거니까 그만큼 할인료, 이자를 떼야 돼요. 수수료와 이자 줄여서 할인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계산까지는 안 해도 좋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할인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음 할인이라는 건 물건값을 깎는다 이런 게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자 포인트는 만기일 전에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거. 이렇게 말로 자꾸 해보셔야 돼. 만기일 전에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은행에 양도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거. 그래서 받을 어음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그리고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 떼고 나머지 현금이든 보통예금이든 당조예금이든 들어오게 됩니다. 자, 포인트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외워야 돼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그런 거래를 매각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간혹가다 문제에서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나올 때 있어요. 그럼 그건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하라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실제 문제 어떤 거 나왔나 확인해 볼까요? 100회 이후 것만. 최근 100회 이후 것만 합니다. 옛날 거 안 하고요. 너무 옛날 거 하면은 끝도 없어요. 자, 100회 회계 2급짜리 문제네요. 천둥상점에서 받은 어음, 어디로부터 받은 어음, 이럴 때 머릿속에 잽싸게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거죠.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되어 있었다. 근데 이걸 만기일 전에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할인받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돼 돈이 들어왔대요. 매각거래.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매각거래입니다.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딱 하나야. 매각거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분계 틀을 외워버리면 돼요. 자, 일단 차변에 받을 어음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만기일 전에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다 넘겨줬죠. 그리고 자금을 융통했죠. 그걸 뭐라고 한다? 할인. 그러니까 이제 받을 어음이 없어져야지. 어느 변으로? 대변으로. 차변에 있던 받을 어음이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죠. 그죠? 대변에 받을 어음이 없어집니다. 실기였다면 거래처 천둥 걸어야죠. 실기였다면 거래처 천둥 걸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실기에서는 입력하는 게 위아래 순서 상관없잖아요. 그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먼저 적어요. 실기할 때는 그게 유리해. 할인료를 안 써놨구나. 할인료가 어디 갔어? 할인료가 금액이 어디 갔지? 왜? 할인받아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는데 입금된 내역이었구나. 아, 금액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문제를 그대로도 안 놓고 약간 바꿔놨어요. 문제를 조금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료가 얼마인지 안 써있네. 그러니까 금액은 어디서 나왔나 궁금해하지 마시고 문제에 써있습니다. 문제에 써있고 중요한 건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구나. 그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매각거래고, 나머지는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 문제에 따라서는 현금도 나올 수 있고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거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어음 할인할 때 대변에 받을 어음이 없어지고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실기에서는 거래처 걸어야 돼요. 그래서 어음 할인에 대해서 이 분계 틀이 정해져 있다. 즉 어디에서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받을 어음을 대변으로 일단 없애준다. 그리고 차변에 할인료를 뭘로 처리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궁금해하지 마세요. 문제에 써 있어. 문제에 뭐 입금액이 써 있든지 할인료가 써 있든지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가 어디 갔나 저도 몰라요. 저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기출문제인데 그대로 안 놓고 조금 이게 뭐 손대는 게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하필이면 여기서 그랬네. 왜 할 때는 안 보일까요? 꼭 강의할 때 보여. 항상 그래요. 이해하세요? 자, 또 있나 보죠? 또 있네. 103회. 이번에는 회계 1급입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회계 2급, 회계 1급에는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품을 팔았대. 그리고 쪼꼬로부터 받은 어음. 어디로부터 받은 어음이잖아요. 그럴 때 잽싸게 머릿속에는 차변에 받을 어음 500만원 이게 떠올라야죠. 그죠? 근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보람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여기는 할인료 써있네. 3만원을 뺀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고요. 매각거래단데 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 기준에서 인정하는 건 딱 한 가지 방법, 매각거래밖에 없어. 자, 분계 얘기 끝났네. 그럼 자, 할인이다. 그럼 차변에 있던 받을 어음을 대변으로 없애겠죠. 그리고 할인료는 뭘로 처리한다? 포인트. 할인료는 뭘로 처리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 아니에요. 매출 할인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 많더라. 시험 볼 때.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또 매각 거래를 했잖아요. 더군다나. 근데 여기다 갑자기 매출 할인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그래가지고 확정 답안 발표 때 보면 매출 할인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당연하지. 매출 할인 아니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중요하죠. 그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있던 받으러움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는 거죠. 차변에 있던 받으러움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는 과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뺀 나머지가 뭐 현금이든 보통예금이든 당조예금이든 보통예금, 당조예금 문제에 써 있는 대로 쓰면 되겠죠. 실기였다면 거래처를 쪼코를 걸어야 되겠죠. 쪼코 걸어야 됩니다. 쪼코 걸어야 됩니다.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이러지 말고 쪼코를 걸어야 되겠죠. 물론 이게 실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기에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거래처 이건 그 답안에서는 뺐어요. 지금 문제 이론 공부하듯이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매출 채권 매출 할인 쓰면 큰일 나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자 비용 써도 안 됩니다. 이자 비용은 뭐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매각 거래 말고 또 하나가 차익 거래. 매각 거래 말고 차익 거래라고 했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전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기준에서 인정을 안 해.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리고 할인료 있지도 않은 계정 과목을 쓸 수도 없죠. 할인료는 아마 검색하면 입력이 안 돼요. 할인료라는 과목이 없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쓴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문제가 정해져 있다. 문제 틀은 정해져 있다. 거래처가 바뀌고 금액은 바뀔지라도 어음 할인한다는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어음 할인 뜻이 뭐라고요? 만기 도래하기 전에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금융기관에 넘겨주고 자금을 융통하는 거. 대신 일찍 받으니까 만기 전에 일찍 받으니까 할인료 떼야 된다. 할인료, 수수료. 할인료는 수수료 플러스 이자였죠. 은행한테 감사합니다. 플러스 만기까지 남은 기간. 뭐 석 달 남았는데 석 달 땡겨 쓰는 거다. 그럼 석 달 동안에 이자를 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합쳐서 할인료라고 합니다. 또 있나? 또 있네. 심지어 세무이급이야. 회계 129뿐만 아니라 세무이급에도 나왔네요. 자, 문제 볼까요? 미래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어음. 자, 어디로부터 수령한 받은 어음. 어디로부터 받은 어음이니까 당연히 이건 뭐다? 뭐긴 뭐요? 받을 어음이지. 받을 어음이 1,500만 원짜리였대요. 차변에 있었겠죠? 근데 이걸 할인했대. 할인 뜻이 무엇이라고라? 할인은 만기가 되기 전에 어음을 양도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거다. 이렇게 자꾸 말로 해봐야 돼요. 말로 해봐야 머릿속에 들어가. 아셨죠? 그리고 할인료, 할인 비용을 20만 원을 뺀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다. 매각거래다. 매각거래는 당연하다. 다른 건 나올 수가 없다. 왜? 기준이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 그럼 분계 틀은 정해져 있다. 그럼 딱 봐도 알죠 이제? 대변에 받으러움이 없어져야 될 테고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보통예금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차변에 있던 받으러움이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는 거죠. 대변으로 가서 없어집니다. 물론 실기였다면 거래처를 어디야? 미래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기 입력할 때는 얘를 먼저 입력하세요. 눈치 학상. 매출 채권 처분 손실 20만 원 이거 입력하면은 1,480만 원. 공안은 어디 갔니? 1,480만 원은 자동 입력되죠. K랩에서는 자동 입력됩니다. 보통 예금.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움 없어지고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쓴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실기에서는 얘부터 입력하는 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부터 입력하는 게 센스. 왜냐하면 보통 예금부터 적으려면 1,500에서 20만 원 뺀 게 1,480만 원이다라는 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이거부터 적으면 훨씬 더 입력할 때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어음 할인 뻔하죠? 자, 뜻만 알면 뻔합니다.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 또는 거래처에 넘겨주고 또는 여기서는 은행이죠. 보통 은행에다가 양도하고 이때 할인료 뗀 나머지가 돈 들어온다.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해라. 여기다 매출 할인을 쓰거나 여기 할인 비용 나오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매출 할인을 쓰거나 또는 뭐 이자 비용 쓰거나 할인료 이런 건 입력도 안 되지만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아셨죠? 자, 분계가 정해져 있죠. 대변에 받으러움 자산 감소,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보통 예금 끝. 할 게 없잖아요. 뻔한 얘기입니다. 또 있나?
없네요. 없네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최소한 또 어음이 뭐냐 또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어요. 그럴 때는 이론 강의 저 카페로 오시면 이론 강의가 쫙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딴 데서 뵙기로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